정진아 다이아몬드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글드림 리더님들. 네, 오늘 FEN 강의를 맡은 다이아몬드 정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 주가 또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또 맞이하기 위한 또 금요일인 것 같거든요. 오늘 또 낮에 굉장히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다들 어떻게 여름이 다가오는 이 계절을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그죠? 아침 저녁은 좀 선선하지만 또 낮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여름을 달리는 굉장히 또 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게 바리키에 대한 강의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자료부터 먼저 공유하고 난 다음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FEN 주제는 바디키와 함께하는 굿모닝 챌린지입니다. 사실 지금 계절이 이제 옷이 점점 얇아지는 계절이잖아요. 저희가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때가 언제냐면 자, 새해가 들어갔을 때 그때 다들 다이어트 결심하시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옷이 얇아지고 날씨가 더워질 때 이때 다들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아메이도 지금 바리키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도 비장한 각오로 이 다이어트를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결심은 하지만 사실은 나 다이어트를 통해 가지고 내가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번 다시 또 도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심삼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정보는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 모두가 또 어떤 다이어트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또 다부진 각오로 임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좀 검증되지 않은 어떤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극단적인 어떤 방법으로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몸에 좀 무리가 가는 어떤 다이어트로 실패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통해서 정말 건강하고 매력적인 어떤 바디라인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짜 실질적인 어떤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코로나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바디키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다이어트 시장도 이제는 굉장히 많이 생각이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어질 수 있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누구나가 다 다이어트, 전 세계가 다이어트의 열풍인 것 같고, 한국도 말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매 시즌마다, 어쩌면은 매년마다 반복되는 어떤 다이어트를 통해서, 좀 더 달라지는 내 몸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언제부턴가 거울을 보는 내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언제부턴가 내가 셀카를 찍지 않고 카톡의 푸사 사진이 동물과 식물로 대체되는 때가 있죠. 그래서 정말 스스로가 나에게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또 다이어트를 또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아 존중감이 많이 떨어진다고도 하던데 정말 내가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한 어떤 만족감, 만족스러움을 가질 수 있는 나의 뭐 바디라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워진다면 정말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사진을, 이 사진을 넣었던 이유는, 거울을 보는 내 모습,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과 실질적인 나의 모습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나로 거듭나기 위한 이런 다이어트가 사실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 같고요. 정말 과학적이고 검증되어져가 있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정말 건강한 어떤 생활 습관과 식습관으로 우리가 건강을 지켜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 요요가 일어나지 않는 잘 유지가 되는 어떤 그런 몸을 만들어내는 다이어트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나가 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진이 참 재미있으실 텐데, 참 보시면은요, 사람들은 이제 열이면 열, 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 다른 얼굴만큼이나 성격도 다 다르고, 그리고 체내 성분 역시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편일률적인 어떤 다이어트 방법을 가지고 똑같은 어떤 다이어트를 시도한다는 거거든요. 각자의 유형에 맞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찾아내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더 높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정진아 리더님 소리가 안 들려요. 나가셨네요. 정진아 리더님, 잠시만요. 나가셨어요. 아, 나가셨어요? 잠시만요. 지금 좀 이따가 들어오실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이제 들려요. 아, 네. 다시 화면을 네, 어, 빅데이터부터 하시면 됩니다. 화면 화면 공유 다시, 안 됐죠? 네,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화면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아, 네네, 죄송합니다. 왜 그렇죠? 네네. 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람은 열이면 열 다 제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그 다른 얼굴만큼이나 성격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체내 성분 역시도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것이 이게 효과가 있을 수 없겠죠, 그죠? 각자 유형에 맞는 다이어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알아내기 힘든 내 몸 안에 있는 체성분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빅데이터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인바디 측정을 통해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어떤 체성분을 파악하고 여러분들의 몸의 유형에 맞는 어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칼로리를 계산하고요. 그리고 또 항상 정해진 시간에 헬스클럽을 가서 운동을 하기도 하죠. 홈트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데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의 방법이 어쩌면 내게 맞지 않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데도 오히려 군살이 붙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맞지 않는 어떤 다이어트를 통해 가지고 부작용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빠지는지, 왜 찌는지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 원인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내지는 몸을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한 바디라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요. 먹는 거를 꼭 참고 이렇게 죽으러 달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많은 운동도 하시는데 어쩌면 체중계가 고장이지 않나 생각하고 새로운 체중계를 구입하려고도 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좀 더 미용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아름다운 어떤 몸매, 날씬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와 전투를 벌이고 계시는데 사실은 생각보다도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빠지지 않고 효과가 잘 없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살찐 부위별 비만 유형이 다 틀린데요. 사람들마다 살이 찌는 부위가 다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음식 섭취 통해 가지고 비만이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신경성 통해 가지고 또 비만이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밀가루를 과도하게 섭취하셔 가지고 비만이 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부위가 각 다 다르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부 다 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는 똑같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몸의 유형에 맞는 그런 어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몸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왜 살이 찔까요? 그리고 왜 살이 잘 안 빠질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숙제인 것 같은데 살이 찌기는 하지만 찐살이 잘 빠지기만 하면은 건강한 체질이라고 봅니다. 건강한 체형이라고 보는데 찌기도 잘 찌는 것도 문제지만 잘 빠지지 않는 것이 더 문제겠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게 되면은 당연히 혈당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식후 2시간 후 우리가 이렇게 혈당이 다시 제자리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 건강한 사람들인 건데 건강한데 이게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실 질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만도 똑같습니다. 이게 살이 찔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잘 빠지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찐살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또 누적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그 성냥팔이 소녀 증후군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예전에 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단어거든요. 굶는 다이어트. 되게 극단적인 다이어트인데요. 굶는 다이어트를 반복해서 몸이 차가운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이 잘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빗대어서 한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성냥팔이 소녀 증후군이 왜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다이어트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다이어트냐면 굶는 다이어트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 굶는 다이어트를 반복하다 보면 몸이 굉장히 냉한 차가운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자, 몸이 냉한 체질로 바뀌게 되면 신진대사가 저하되거든요. 그러면은 내 인체 안에 있는 지방이 잘 타지 않고 오히려 더 축적시키려고 하는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규칙적인 어떤 식사를 하다가 다이어트라는 이유로 진짜 이 끼니를 막 고른다든지 너무나 이렇게 어떤 뭐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절식을 하게 되면은요, 인체는 비상사태로 인지를 하게 된대요. 인체가 굉장히 신비롭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다시 이 에너지 공급이 중단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에너지를 덜 사용하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저장하려고 하는 이런 긴축 정책을 펼친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한 장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다이어트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너무나 이렇게 잘 요약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다이어트를 하는 중간에 좀 이렇게 뭐 공복감을 많이 하고자 이렇게 뭐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뭐 군것질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뭐 이게 사실 태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다 저장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인체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가 부족해지게 되면 우리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끌고 와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근육을 구성하는 그 영양소가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그 단백질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바꾸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러면 근육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육의 양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 이 근육량과 기초 대사량은 그냥 이꼬르라 보시면 될 텐데요. 근육량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은 기초 대사량도 감소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게 되면
살이 잘 빠지지 않는 몸으로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기초 대사량이 낮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무기력한 어떤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증상들을 조금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가워져 있는 어떤 성질의 몸을 조금 따뜻하게 만드는 습관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어떤 냉한 생활 습관, 냉한 식습관을 조금 피하고 체온을 올려줄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신진대사가 다시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몸으로 만드는 것이 건강한 다이어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극단적인 어떤 다이어트로서 어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어떤 뭐 체지방을 뺀다거나 체중을 줄인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다이어트보다는 생활 습관부터 이렇게 바꾸어 나가게 되면서 좀 건강한 어떤 식습관, 생활 습관으로 좀 건강한 어떤 다이어트, 건강한 어떤 우리의 몸 관리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차후로도 다시 뭐 요요가 오거나 아니면 굉장히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플 정도로 이렇게 또 살이 많이 찐다든지 이렇게 어떤 대사증후군과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질환으로 가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인체가 차가운 성질이 되는 것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러면 찬 성질의 대표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많이 좋아하는 것들이기도 하거든요. 백설탕, 그리고 밀가루로 만든 빵과 뭐 과자, 그다음에 우유, 그리고 커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커피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더라고요. 차가운 커피를 먹고 이 사계절 무관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차가운 커피를 먹으면은 몸이 차지고 따뜻한 커피를 먹으면은 몸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커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찬 성질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바나나, 파인애플, 그다음에 맥주, 뭐 탄산음료, 인스턴트, 화학 조미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체를 차갑게 만드는 대표적인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피해 주더라도 우리는 몸이 많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폭식이나 빨리 먹는 어떤 이 식습관인데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양의 혈액이 한꺼번에 이렇게 소화기관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죠.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을 가장 많이 생성할 수 있는 곳이 근육인데요. 이 근육으로 가야 하는 혈액의 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체온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거든요. 자, 스트레스. 스트레스도 몸을 굉장히 차갑게 만드는 체질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의 해소 방법이 다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운동하는 걸 너무 싫다고도 하시는데 진짜 운동이 가장 스트레스를 풀어나가고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효과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어떤 거냐면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땀을 내기도 하면서 독소가 배출되기도 하면서 이럴 수도 있지만 또한 근육을 생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이 우리 몸에서 열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체온의 한 40% 정도는 40% 이상은 근육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체온이.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을 만드는 것은 기본이겠죠. 더불어서 체온을 올리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 어떤 음식, 그리고 어떤 식생활 습관들, 식습관들, 그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케어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몸이 차가워지는 성냥팔이 소녀 증후군 여기서부터 우리는 좀 이렇게 피해갈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온열을 일으키고 몸을 좀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 지금 대한민국은 20년간 굉장히 무거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자는 젊어서 뚱뚱하고 여자는 나이 들어서 뚱뚱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뭐 다 뚱뚱하다는 겁니다. 남자도 뚱뚱하고 여자도 뚱뚱하고 애들도 뚱뚱하고 어르신들도 뚱뚱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무거워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까요? WHO는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만을 통해서 올 수 있는 많은 어떤 합병증이 있는데요.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고지혈증, 당뇨병, 관절염, 암,
어느 누구도 이런 질병에 걸리고 싶은 분이 안 계실 거고, 이런 질병들을 피해가고 싶으실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만이라고 하는 부분들, 왜 이것이 생기는지 그 원인에 대한 개선들, 그리고 내 몸이 요요가 없이 내가 또 이렇게 다이어트를 통해서 몸을 예쁘게 바디라인을 만들거나 건강한 몸을 만들었을 때 다시 원상복귀 되지 않는 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어떤 우리 생활 전반적인 것에서 많은 어떤 개선과 작은 실천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비만은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질병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제가 화면을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비만은 좀 전에 제가 그 합병증을 얘기했었는데, 고혈압이나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이런 어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과다한 체지방은요, 혈관을 막아서 혈압을 올리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혈관벽에 염증을 유발해서 동맥경화를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비만이 굉장히 위험하죠. 자, 두 번째는요, 당뇨병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비만은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다한 체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당뇨병으로 가는 그 전조 증상이라고 비만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관절 및 척추 문제이거든요. 자, 이게 그림을 보듯이 사실은 이렇게 살이 찌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굉장히 무리감이 가는 것을 우리는 이 사진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은 관절에 부담을 주고 그로 인해서 관절염이나 척추 질환을 유발할 수 있게 되거든요. 또한 이 과도한 체지방은 척추를 지탱하고 있는 근육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이 찌신 분들이 사실은 관절이라든지 아니면 요통이라든지 이런 많은 어떤 통증들을 호소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비만으로 올 수 있는 질병 네 번째입니다. 호흡 곤란과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만은 가슴과 배의 지방이 축적되어서 폐 기능을 저하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 수면 중에 호흡을 방해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수면 무호흡 증후군을 유발하게 되게 됩니다. 자, 또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혹시 내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여러분들이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정신건강 문제거든요. 사실은 비만은 우울증과 불안장애와 관련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게 되고 사회적인 어떤 고립감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비만은 우리에게 득이 되는 부분들이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비만은 질병이다라고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정말 맞다는 제가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아프고 싶지 않고 어느 누구도 이렇게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그 치료가 아니라 그 전부터 미리 그 원인을 개선하고 원인을 찾고 개선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그 과정들의 어떤 꼬리를 우리가 끈을 끊을 수만 있다면 사실은 비만이나 어떤 반복되는 어떤 다이어트들은 우리가 좀 스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계속 이렇게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바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계속 원인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인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그 어떤 프로그램도 사실은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 개선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결과들을 만들 수가 있고 정말 몸이 어떤 질병으로 가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자, 비만이 되는 원인,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사회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에너지 대사의 불균형을 많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영양소를 우리 몸 안에다 놓고 이것이 잘 태워지고 잘 쪼개져서 잘 태워져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기만 하면 좋고 그리고 또 불필요한 것들은 잘 배출시키면 좋은데 그게 원활하지 않을 때 이 비만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체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 몸속에 적체가 되면서 사실 이것이 이제 비만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9가지가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9가지를
바꾸게 되면, 개선하게 되면 우리는 비만이라는 단어와는 굉장히 멀리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기초 대사량의 저하인데 저는 오늘 이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다이어트, 이 바디키의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기초 대사량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비만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초 대사량의 저하입니다. 그 기초 대사량을 올릴 수 있는 기초 대사량을 올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비만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인체는 굉장히 건강한 몸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많이 먹으면 당연히 비만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 구성도가 굉장히 불균형한 겁니다. 이렇게도 비만이 될 수 있고요. 식생활 습관이 굉장히 불규칙해도 비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원체 이제 스마트폰도 많이 보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보다는 비활동으로 앉아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도 특정한 어떤 부위가 살이 찌면서 비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내분비 요인인데 호르몬의 어떤 균형이 깨지고 호르몬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지게 되게 돼도 비만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렙틴 저항성도 해당이 되게 되겠죠. 그다음에 약물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약물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은 뭐 항생제 아니면 해열제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드시는데요. 이 약물들이 몸에 많이 들어와도 비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몸을 굉장히 차게 만들어지게도 만들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양부모가 비만일 경우에는 자녀가 비만이 될 확률이 80%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적인 요인에 대한 어떤 이 고리도 끊을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열 발생의 저하인데 인체가 적절하게 열을 많이 만들어내고 체온을 올리기만 한다면 사실은 우리 면역력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열 발생이 저하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체는 계속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면서 몸이 이렇게 지방을 쓰지 못하는 몸이 되게 되고 계속 축적시키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9가지가 잘 개선이 되어지고 우리 생활에서 조금 이렇게 반대되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한다면 정말 건강한 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는 영양이 굉장히 과잉하죠. 옛날에는 많이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었던 시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쿠팡에서 그죠? 필요한 네. 거 하나 근데 샀다. 지금은 현대는 영양이 과잉한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우리 한국인들은 밥 먹고 빵 먹고 라면 먹고 정말 65%가 탄수화물 과잉 섭취라고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만하고 살이 많이 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만하신 분들을 조사해 보니 그들 몸 안에 있는 어떤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져 있는 상태거든요. 되게 언밸런스하죠. 영양은 과잉한데 영양이 부족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밸런스를 맞추거나 조율을 하게 되게 되면 인체는 다시 아주 빠르게 원래 건강했던 몸으로 되돌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양소의 균형이 너무 중요하죠. 어떻게 먹어야 이렇게 균형 있는 영양소를 골고루 내 인체에 넣을 수 있을까요? 저도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적어도 노력이라는 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트리얼티의 어떤 이 영양제들, 비타민군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초 식습관도 저는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 생활 습관, 기초 식습관을 건강하게 만든 상태에서 거기에 좀 더 우리가 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이 어떤 뉴트리아티의 어떤 영양제로 부스팅을 시킨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우리는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고 지금도 아마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바꾸는 다이어트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만족도가 떨어지죠. 그냥 금방 효과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단발적으로 빠른 속도로 어떤 지방을 빼고 체중을 줄이고 싶은 욕구 때문에 본인의 생명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어떤 비용을 내서라도 지방 흡입이나 분해 주사를 맞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너무나 이 다이어트 약은 남용되어 있는 상태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 약을 장기 복용하다 보니까 환청이나 환각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비껴가야 되지 않을까.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조금만 우리가 사실은 기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가 있다면 이런 걸 통해서 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까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생활 습관, 식습관, 그리고 어떤 건강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몸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만은 유전적인 요인이 30%고 환경적인 요인이 70%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이 환경적인 요인 70%를 개선하게 되게 되면 다이어트는 성공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다이어트 누구나가 다 성공하고 싶고, 정말 우리 연예인을 보듯이 TV에 있는 나오는 많은 이쁜 연예인들을 보듯이 진짜 좀 예쁜 몸을 내 죽기 전에 한 번은 만들어 보고 싶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예전에 젊었을 때 20대의 몸으로 되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근데 절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라도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제 나이로 보이지 않게 좀 젊어 보이는 어떤 몸으로 그리고 좀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한 끝에 이 다이어트의 가장 큰 키워드는 이제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거인 것 같아요. 이 기초 대사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체지방이 잘 탈 수 있는 몸으로 만드는 것이 이 기초 대사량이거든요. 기초 대사량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다이어트 효과가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같은 양을 먹는데 살이 너무 잘 찌는 사람도 있죠. 그 차이가 뭔가 봤더니 이 기초 대사량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 대사량은 체온의 유지, 그리고 혈액순환, 그다음에 호흡을 통한 어떤 생명 유지, 이런 제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런 활동할 때 쓰이는 그 에너지를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기초 대사량을 좀 이렇게 높일 수 있을까요? 인바디를 재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구간이 기초 대사량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인체에 딱 맞는 어떤 기준치가 나와 있는데 그 기준치에 어디쯤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낮으면 낮을수록 내 인체는 굉장히 이제 좀 저질 체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체지방을 잘 태우지 못하는 체력이고 굉장히 피곤한 어떤 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업을 시키는 즉 기초 대사량을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인체는 정말 굉장히 건강한 어쩌면 이 기초 대사량과 매력적인 몸매는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자, 기초 대사량을 올리는 생활 습관 제가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 한번 보시면은요. 어떻게 하면 기초 대사량을 좀 높일 수 있을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으로 에너지 소모형 몸을 만드는 겁니다.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 소모형 몸을 만드는 건데요. 근육량이 높은 몸은 지방이 많은 몸보다 더 많은 열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려 기초 대사량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큰 근육일수록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라든지 허벅지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운동은 특정한 부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체, 하체, 골고루 이렇게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요. 보통은 한 8주에서 9주 정도 꾸준하게 이렇게 운동을 해줘야만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 안에 그 잉여되어가 있는 어떤 에너지를 태우는 역할을 이 미토콘드리아가 하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운동을 하고 난 8주부터 활성화가 시작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 한 번 할 때마다 한 1시간 정도는 운동을 해줘야 효과가 있고요. 저희 바디키 프로그램이 8주 프로그램입니다. 진행하는 과정 속에 굉장히 놀랄 만한 몸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겠지만 이 바디키가 끝나고 난 그 이후에 굉장히 또 효과가 더 좋다라고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7시간 이상 푹 자야 기초 대사량이 높아진다라고 되어져가 있죠. 자, 수면인데요. 이 수면도 이 기초 대사량과 관계가 많습니다.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게 되면 하루 종일 몸이 찌뿌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잠이 부족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초 대사량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기초 대사량이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시간 이상 자야 몸은 푹 쉬었다고 느낀다고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잘 자지는 못하는데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어떤 수면의 어떤 그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는, 우리 몸은 추운 곳에서 체온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때문에 우리 침실의 온도를 18도에서 22도 정도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자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자, 세 번째는 체온을 올리고 에너지 사용량을 높이자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자,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다들 잘 알다시피 혈관이 확장되어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촉진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장과 그다음에 근육에 공급되는 그 산소와 그 영양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노폐물의 배출도 굉장히 빨라지게 되게 됩니다. 체온이 1도 올라가게 되면 기초 대사량은 한 10에서 15% 정도가 증가한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칼로리로 보게 되면 한 180에서 200칼로리 정도의 열량이 소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20분 정도를 이렇게 달리기 했을 때 나오는 효과와 비슷하다 보시면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반신욕인데요. 이 반신욕은 신진대사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준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반신욕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체온을 올리는데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이 반신욕입니다. 의사와 선생님들도 많이 이렇게 권장을 하시거든요. 한 40도에서 43도 정도 되는 물에 한 20여 분 정도 이렇게 몸을 담그고 계시게 되면 굉장히 체온을 올리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다이어트의 성공률을 높이는 꿀팁은 뭐냐면 기초 대사량을 올리는 거거든요. 이 기초 대사량의 퍼센테이지가 60에서 65% 정도를 차지할 때 굉장히 다이어트의 성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활동하면서 생기는 그 활동 에너지가 30에서 35% 정도, 식사할 때 발생하는 열 발생 에너지가 5에서 10% 정도인데요. 이 어떤 밸런스를 잘 맞추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다이어트를 하셔도 성공하실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기초적인 어떤 지식들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나의 유형에 잘 맞는 다이어트를 진행하셔야만이 정말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바디라인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이어트의 목적은 결국은 근육량을 늘리는 것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을 때보다는 그 20대 어떤 30대보다는 근육량이 느는 것보다는 줄어들게 되겠죠. 저도 이제 계속 운동을 하는 이유가 운동도 계속하고 또 식이를 좀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불필요한 어떤 체지방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몸의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게끔 늘 수 있으면 더 감사하겠죠. 그 기초 대사량을 지켜내려고 굉장히 저도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라는 것을 안 하고 살고 싶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근육량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육이 줄면은 어떤 근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육이 있던 자리에 체지방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살이 쉽게 찌는 몸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럼 건강에 당연히 이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뼈가 약해지기도 하고요.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게 됩니다. 고지혈증이나 당뇨나 지방간이 생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4배까지 더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근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육 1kg이 1,3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국 아메이뿐만 아니라 이글드림 그룹 전체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챌린지죠. 굿모닝 챌린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수분이 굉장히 많이 손실이 됩니다. 그리고 장 활동이 굉장히 둔화되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근육 단백질이 합성도 되지만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입을 헹구시고 물을 한 잔 드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개인 맞춤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로 여러분들의 장을 깨우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단백질 쉐이크는 아침에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걸 마시게 되면 밤사이 분해되어져가 있는 그 근육을 이 단백질 쉐이크가 보충을 시켜주게 된다는 겁니다. 채워주게 된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퍼펙트한 겁니다.
바디키와 만나게 되면은 더할 나위 없다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바디키 다이어트, 우리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일상생활에서 굿모닝이 계속 진행된다면 우린 정말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적어도 여러분들의 어떤 근력이 소실되는 부분들을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기초 대사를 높이는 제품이라 보시면 될 텐데요.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제품이거든요. 너무너무 제가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정말 전 세계 넘버원이죠. 정말 미네랄이 살아있는 이스프링 미네랄 워터. 그다음에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딱 맞춰놓은 여러분들 개인 맞춤형의 프로바이오틱스. 각자가 다 몇 번의 어떤 유산균을 드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프로바이오틱스. 이와 함께 25센트 스피닝 바이크입니다. 이 네 가지가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5센트 라이더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저희 파트너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는 이걸 좋아하는데, 저는 굿모닝 챌린지 올 한 달 동안 이글들님 그룹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굿모닝 챌린지가 시작된 것과 함께 25센트 라이더 챌린지를 함께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달 동안 15km씩을 매일마다 타는 거를 챌린지를 했는데요. 오늘은 아직 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타게 될 텐데, 어제까지 제가 이제 16일 동안 15km의 인증을 하게 되었거든요. 올라가는 거는 좀 힘이 들 수 있는데요. 내려올 때는 너무너무나 상쾌하고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모든 세포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고요. 다시 근육이 올라붙는 느낌이 듭니다. 그 느낌을 가지고 그 느낌을 기억하면서 25센트 라이더를 타는 것 같습니다. 자, 지오셉 대표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우리 장안에, 우리 인체에 많은 미생물들이, 마이크로바이옴들, 그러니까 많은 어떤 미생물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7, 80%는 장 속에 가장 많이 들어가져가 있죠. 그죠?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게 되었더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높아지게 되면은요, 다양성이 많아지게 되게 되면은요,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도 그러지 않을 때보다도 그 어떤 생체 이용률, 그 운동의 효과가 30% 이상 올라가게 되고요.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항산화제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행하는 어떤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높을 때 그 효과가 정말 30% 이상 그 생체 이용률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굿모닝 챌린지와 함께 진행되는 이 챌린지 안에 우리의 장 환경도,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근력도, 근육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혈관, 혈액도 모든 것들을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여러분들 프로바이오틱스 각자에게 부여받은 그 남바 유산균 정말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장환경을 완벽하게 바꿔내신다면 우리는 정말 9988234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단백질은 언제 먹었을 때 가장 근육 생성이 좋을까라고 보았더니 운동을 하고 난 직후에 바로 단백질 쉐이크를 마셨을 때 가장 근육 생성이 좋다라고 나와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난 다음에 깜빡하지 마시고요. 잊어먹지 마시고요. 운동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단백질 쉐이크를 꼭 마셔주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아니면 프로틴 워터라도 마시기를 여러분들 권장해드립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맛있게 먹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 건데요. 그런 식습관이 너무 중요하겠죠. 이 5가지를 우린 다이어트 식습관 안에다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3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끼니를 거르거나 극단적인 소식을 할 경우에는 계속 반복하는 얘기지만 근육량을 감소시키게 되고 신진대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당연히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면서 에너지 부족의 어떤 증상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당연히 다이어트는 실패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우리는 3끼 적당한 어떤 식사를 영양가 있게 골고루 잘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특히나 아침을 드시는 것은 점심과 저녁 때의 어떤 과식을 막아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장 운동을 좀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변비를 예방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침을 거르지 마시고요. 아침을 가벼운 식사로 하시면 좋은데
그 가벼운 식사에 대한 기준이 잘 안 쓸 때는 여러분들 식사 대용 쉐이크, 바디키 쉐이크를 통해 가지고 아침 식사를 꼭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건데요. 디톡스든 다이어트든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든 우리는 수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커피도 마시고 많은 음료를 마시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어떤 물, 실제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되는 어떤 물은 많이 드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물을 잘 드시게 되게 되면 체내의 지방 연소 회로가 굉장히 원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가지고 땀을 굉장히 빠르게 배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소실된 어떤 수분량을 빠른 속도로 채워줘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우리 하는 역할, 물이 우리 인체에서 하는 역할 다 알고 계실 텐데 어떤 순환하는 거, 그다음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이 물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챙겨 드시면은 다이어트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지방인데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무조건 지방은 멀리 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 섭취도 반드시 필요한데 지방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만들고 포만감을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지방을 먹는가가 너무 중요하겠죠. 지방이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동물성 어떤 단백질을 생각하시던데 그거 말고요. 어떤 견과류라든지 식물성 기름이나 등푸른 생선과 같은 이런 양질의 좋은 지방을 적당히 꾸준히 잘 섭취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 식습관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야식을 피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야식의 기준의 시간이 언제냐면요. 보통 야식은 오후 6시 이후는 다 야식으로 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식사를 6시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공복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통 오후 6시 이후에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우리는 야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먹은 만큼 우리가 어떤 그 활동량들이 많지 않게 되게 되면 거의 다가 체내에 축적이 되어진다라고 봐야 되고 특히나 더 늦게 저녁 늦게 드시게 되면 숙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는 동안 계속적으로 그 인체가 이 먹은 음식들을 소화시키려고 일을 하게 되겠죠. 제대로 된 어떤 해독과 휴식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밤에 공복을 참기가 좀 힘들 때는요. 따뜻한 차 한 잔, 캐모마일 같은 차 한 잔을 드시거나 아니면 견과류 한 줌 정도 이렇게 드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볍게 스트레칭 하시고 양치하시고 화장실 한번 다녀오셨다가 주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제철 과일과 채소를 드시는 겁니다. 자, 체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려면 조효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무기질, 즉 미네랄과 비타민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는 더블엑스를 먹기도 하지만 이 과일과 채소, 제철에 나는 이 과일과 채소가 풍부하게 인체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드시게 되면요. 독소와 어떤 노폐물 배출이 좀 원활하게 되고요.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어떤 수치를 좀 낮춰줄 수가 있고요.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고혈압이나 심장병과 같은 성인병 이런 대사질환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출출할 때 뭐 초콜릿이나 빵을 먹는 것보다는 과일과 채소를 드시기를 개인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루션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도와드릴게요. 자, 바디키 마이핏과 바디키 M입니다.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ABN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바디키 마이핏, 그다음에 바디키 M입니다. 하나는 체지방을 이렇게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하나는 여러분들의 근육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디키 마이핏은 사실은 이제 체지방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은 어떤 킬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디 라인이 달라 보이게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M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운동과 함께 이 어떤 프로그램을 병행하시게 되면은요, 정말 탄력 있고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들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품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 바디키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제품군들인데요. 저는 첫 번째 물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사실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이거는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물입니다.
하루에 내가 미네랄 물을 얼마만큼 섭취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독소를 제거하는 어떤 그 양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그 몸의 인체의 어떤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독소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어떤 물질이 미네랄이 있는 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1.5에서 2리터 정도의 이상의 물을 섭취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드시는 영양소를 원활하게 나르기도 하고, 또 이 혈액이 빠른 속도로 돌면서 또 독소를 배출하기도 하면서도 이렇게 그 여러분들의 또 신진대사를 올리기도 하면서 다이어트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프로틴인데요. 우리 인체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체지방을 이렇게 근육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자, 그럴 때는 이 20가지 아미노산이 들어가져 있는 순식물성 단백질을 통해 단백질 쉐이크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빠져나가고 소실되는 그 근육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식사 대용 쉐이크입니다. 식사를 가볍게 하라고 표기하면 그 가볍다라고 한 기준이 뭐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사 대용 쉐이크를 통해서 영양소는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칼로리, 열량을 다 조절해 놓은 제품이거든요. 이 네 가지 맛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통해 가지고는 식사를 대체하신다면은 더 많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시게 될 겁니다. 일단 네 번째는 이제 식이섬유거든요. 제가 이제 이 식이섬유를 너무 좋아하는데, 하이버비치를, 이 제품이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장 안에 있는 어떤 독소 제거, 그다음에 얘는 몸에 들어오게 되면 물과 함께 드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부풀리게 되면서 포만감을 굉장히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장내 독소 제거와 포만감을 주는 이 식이섬유를 통해 가지고 다이어트의 효과를 또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슬림핏이라고 하는 식약처에서 기능성 인정 국내 최초로 인정을 받은 식물 유래 체지방 감소 유산균입니다. 정진아 리더님 소리 안 들려요. 리더님 잠시만요. 화면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 인터넷이 좀 안 좋은지 계속 끊어지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부터 했나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슬림핏은 이렇게 이제 장내 뚱보균을 몰아내는 유산균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제품은 이제 슬림 스마트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탄수화물이 이제 우리 대부분의 이렇게 한국인들은 탄수화물에 과다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을 막는 제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제품은 CLA인데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홍화유 원료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냐 더블엑스인데,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효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4가지 비타민과 10가지 무기질, 19가지 식물 영양소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블엑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제품은 비타민 D인데요. 이 비타민 D가 의학적으로 근육을 강화시키고 근감소증을 줄여준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3인데, 자,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게 되게 되면 근육에 염증이나 통증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가 그 역할을 하고요. 근육 단백질을 합성하고 근육량과 근육 강도를 증가시켜서 운동 능력을 더 향상시키는 역할도 이 오메가3가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육을 증가시키는 것도 물어야 돼. 좋지만
예, 근육의 힘을 증가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머슬 파워 부스터가 근육의 힘을 증가시킵니다. 자, 마지막은 엑세스 아미노인데요. 모든 운동하시는 분들이 드시는 제품이라 보시면 되겠죠. 10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제품이고 4,100mg을 함유하고 있는 굉장히 고농축되어져 있는 아미노산입니다. 네. 그래서 근육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엑세스 아미노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 끝나갑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바디를 재보시게 되면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 C형으로 되어가 있는 체중과 체지방량은 표준보다 높고 근육량이 골격근량이 낮게 되게 되면 알파벳의 C형을 만들게 되죠. 자, 이런 형들이 조금은 이제 좀 이렇게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는 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기초대사가 좀 낮은 형이라 보시면 되고요. 조금은 좀 저질 체력이라 보셔야 되겠죠. 굉장히 피곤한 몸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바디키라고 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두 번째에 있는 이 I의 몸으로 만들고요. 여러분들이 바디키 이 M을 통해 가지고 운동이 병행된다면 D의 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가장 사실은 체중과 체지방량은 줄어들면서 골격근량이 늘어나게 되는 D 형태의 몸을 만들었을 때 가장 건강한 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54kg인데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몸을 더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건강한 아름다운 매력적인 바디라인을 위해서라도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만나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체중은 표준이고요. 체지방량은 표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골격근량이 표준 이상 올라와 있죠. 이게 약간 D형의 몸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인바디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초 대사량이 1435입니다. 내장 지방 레벨이 4레벨이거든요. 이 인바디는 여자분의 인바디거든요. 예, 이 인바디는 제 겁니다. 제가 기초 대사가 굉장히 높아요. 1435거든요. 저는 숨만 쉬어도 1435의 칼로리가 태워지는 몸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나의 기초 대사를 올리고 내장 지방 레벨을 좀 낮추게 되게 되면서 이렇게 약간 D형의 몸을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정말 건강한 어떤 몸을 정말 잘 아프지 않고 진짜 건강한 몸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저의 바디 상태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표 바디를 제가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서 홈트라든지 아니 뭡니까 저기 헬스장에 이런 데를 가지 않거든요. 온전히 25센트 라이더와 개인적으로 제가 집에서 하는 그냥 홈트로 이렇게 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턱없이 부족하지만 혼자만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바디라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간을 1시간 정도 했는데요. 다 끝났습니다. 이 마지막 장을 제가 이걸 넣은 이유는 저희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전 지속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이어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지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고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Change your mind를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change your body라 했거든요. 몸도 변하기 시작한다 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change your body. 내 몸을 바꾸게 되면 change your mind. 내 생각도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비전 보너스가 시작이 되고 비전 트립이 이제 시작될 텐데요. 우리가 정말 건강한 몸으로 바꿔서 그리고 건강한 생각을 가져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비전 보너스, 비전 트립의 주인공이 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솔루션과 아이템에 이 바디키가 큰 몫을 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글 드린 그룹이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중간에 이렇게 영상이 좀 끊어지고 했던 부분들 죄송하고요. 인터넷이 좀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예,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어졌을 때는 좀 더 나은 어떤 지식과 그다음에 어떤 더 나은 어떤 경험과 어떤 정보로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Recording stopped. 감사합니다. 네, 두 번의 감사합니다. 끊김에도 불구하고, 네, 시간 잘 지켜주신 점 정말 명강사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네, SNS에